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 조건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일하면서 먹고 살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상상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그 주제가 그 메일 제가 좀 밀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답글을 드리고 이제 좀 모든 분에게 공유될 만한 소재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20대 후반이신데 그 연극, 영화, 그다음에 방송 이쪽으로 전공을 하셨고 캐나다에 와서도 이거를 좀 살려서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유, 그 예체능 쪽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 적성에 맞고 잘 열리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원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한테 인제 여쭤보는 거죠. 어떠냐고. 근데 저는 인제 현실적인 정보를 올려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를 인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그 첨가해 가지고, 더불어서 인제 아이들 예체능을 시키고 싶은 또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캐나다 가면 오히려 기회도 많고 더 환경이 좋아서 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얼하게 제 주변에서 지금 그런 분들, 그리고 제 아이도 그쪽으로 인제 키울 뻔하다가 포기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다 그 예체능 쪽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보기로 해요. 그리고 저 오늘은 인제 컨디션 좀 좋네요. 그동안 너무 매일 하면서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답글 올리다가 지쳐 가지고 어제는 제가 영상을 빼먹고 이래서 또 메일이 또 막 밀렸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은 캐나다의 현지 정보통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정보를 드릴 때는 실예를 들어가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되고 결정하는 데 방향을 쉽게 잡으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한 4년 전인가 그 30 대의 가장 한 분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틀리잖아요, 왜 딱 벌써 이 봐도.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오셨냐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아이들 미래 교육, 좀 더 나은 환경, 뭐 그 있잖아요, 캐나다의 멋들어진 자연환경과 그 복지 정책과. 그런데 인제 어떻게 와요, 처음에 오려면은. 인제 거의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유학으로 한 1-2년 영어 좀 하시면서 인제 석사 과정을 밟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정말 적성에 많고 그것밖에 모르시고 정말 얌전하시면서도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인제 그러냐고. 근데 인제 제가 누구예요. 여기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또 흘러가는 말로 또 훅 던졌죠. 그 1-2년 유학 영어 해서 대학원 가서 몇 년 하고, 근데 그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취직이 이게 보장도 안 되고 참 이게 돈은 다 까먹고 신분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워크퍼밋 주는 대로 해 가지고, 그 꿈이 있다면 워크퍼밋 주는데 얼른 가서 일해 가지고 영주권 받고 학비도 싸고, 여기 대학원은 영주권자면은 거의 거저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떠냐." 인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이것밖에 모르고 그냥 일단 유학을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잘하십시오." 이제 그때 제 랜딩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실을 알고 그분은 그 원하는 걸 꼭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부모님도 많이 밀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제 시간이 흘렀어요. 한 1 년까지는 연락을 하다가 인제 여기서 인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연락하지 바빠서 각자 이렇게 연락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인제 이게 연락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우연히 참 좁습니다. 해외의 한인 그 사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면 다 알아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 또 그분을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분 아닌가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3년 넘게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고, '사람이 그렇게도 달라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쪽으로는 공부 안 하시고 인제 지금 다시 여기 가까운 칼리지 가서 이제 기술 배우시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던지. 근데 그 과정에서요, 가장이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 지금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얘기라 얘기를 못 하는데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공기 좋고 미래의 복지 정책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캐나다 와서요. 산이 좋고 하늘이 이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일단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실적인 정보만 저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30대 와 가지고 영어가 그렇게 그만큼 되겠냐고요. 여기 현지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키워가면서 모든 걸 알았고 영어로 말빨 죽이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문화, 이 생활 방식, 역사까지 어떻게 내가 다 말로 풀 수 있냐고요. 특히 방송 쪽은요, 이 말로 풀어먹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여기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영어하고 여기 현실적인 정보를 오자마자 배우고 영어 공부하면서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준비를 안 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제 작년에 그 유학생들이 오면은 제가 바로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예쁘장하고 그냥 화내요 벌써. 그래서 "학생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유학으로요." "뭐 전공해?"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 하는데요.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 그 예술학교에서 전공했대요." 그 전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캐나다에 인제 관심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알아보러 왔는데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캐나다 시장 너무 좁고요. 그 활성화돼 있지도 않고요. 정 아니에요. 한국이 훨씬 나아요." 이 말을 딱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갈 거야?" 그러니까는 "저 갈 거예요." 아무리 해 봐도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미 좀 똘똘해요. 여기 현지 그 뮤지컬 그쪽으로 가서 무대에 서기도 했대요. 해 봤는데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이 낫다고 간다 그랬고요. 또 한 학생은 체육 그 예체능 쪽 학생들이 많이 와요 보니까. 체육 특기생인데 현재 체육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또 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체육관 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가 보든가 운동센터 가 보든가 가서 무조건 운동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운동 이게 강사가 될 수 있으며 영주권도 딸 수 있냐 얘가 막 물어보라고 조언해 줬다 그랬잖아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방송계 쪽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나 똑같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우리 인제 한인 연극 단체가 있습니다. 요번에 동막골인가 3월 달에 오픈했는데 아니 1 년에 한 번씩 연극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연극 배우 출신들이 많고요. 여기서 또 관심이 있는 분들 후원하신 분들 또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1 년에 한 번씩 연극 한국말로 연극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문제는 그게 돈벌이가 하러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정말 1 년에 한 번씩 취미로 또 연극의 또 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도 맨날 공짜로 가요. 티켓이 안 팔리고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짜로 주잖아요.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은 몇 장을 사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라고 어제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꿈이 탤런트였어요. 연극도 꿈이었고 그래 가지고 그 청소년 센터라든가 교회에서 제가 총곡을 직접 써 가지고 그 사회에 이슈되는 것들을 써 가지고 연극했었어요 정말로. 소풍 가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영화만 신편 나오면은 쫓아가서 본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짓말로 교과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그 정도로 영화광. 영화를 보면 배우 되고 싶고 연극을 하면 연극 배우 되고 싶고 그래서 대학 가서는 제가 또 영어 연구반에 들어가서 드라마반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꿈이 참 그런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다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극하면 영화하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 이유가 땡겨요. 그 좋아하는 게 있어 놔서. 근데 정말 꿈은 꿈으로 그쳤고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이 더 나을 거예요 시장은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꾸 언급하잖아요. 액티비티가 많아서 캠핑 가고 운동 가고 잔디밭 넓어 산 좋아 물 좋아 공기 좋아 들판 좋아 맨날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고 겨울에도 또 실내에 또 뭐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또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처럼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이 연극, 영화, 발레 이런 걸 보고 있지 그다지 이렇게 전 국민이 아니면은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별로 제가 못 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도. 저는 너무 그런 거를 그런 걸 좋아해서 아들, 딸 데리고 발레도 가고 연극도 가고 영화도 가고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주변에 한인 단체분도 그러고 거의 못 봐요. 그리고 외국인 애들도 이렇게 들어오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고객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우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캐나다가 얼마나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서 토론토 가려면 3 시간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도 있고 토론토도 있어요. 토론토가 좀 더 낫겠죠. 근데 배우로서 먹고 살 거는 안 되고 솔직히 다 취미로 아니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그 동호회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오홀로 오셔 가지고 컬리지 연극 영화를 가서 뭐 방송을 해서 뭐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냐는데 이 영주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영주권을 못 받으면 여러분 공기도 하늘도 캐나다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워크 비자 받고 정말 칼리지를 가든 영어를 잘해서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하든 해서 영주권 받은 다음에 돈도 작게 들고 내가 기회도 많고 뭐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곳에서 해 보라는 얘기지 그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좁고요.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대부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어디까지나 여기 살아있는 정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 예체능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 오면 어떻게 되나?'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이 나라 가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다들 갖다 데려다만 놓으면은 막 주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기본으로 다 해야 되고요. 운동도 두 가지를 다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끼 있고 부모와 아이와 돈과 경제력의 시간이 모두 합해져서 아이한테 몰빵을 해야지 되는 게 여기 예체능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아이가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아빠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도 제가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딱 넘어가면은 인제 저 혼자도 다닐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까지는요. 반드시 둘 중 부모 한 사람이 라이드를 계속 해 줘야 돼요. 왜 처음에 동네에서 피아노 가르치고 동네에 운동 없습니다. 다 이렇게 픽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일 안 하는 누가 있어야 케어를 해 줘야 되고 같이 운동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같이 지도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운동 선수들은 기숙사 보내고 이게 나중에는 물론 선수촌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규 학습 받으면서 다 거기서 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돈도 많이 소요됩니다. 왜? 미국까지요. 또 토론토까지 유로까지 토너먼트 막 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 선수를 잘합니다. 이거를 누가 해요? 우리 부모.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저는 제가 못해서 아예 애진에게 손 딱 털었는데 그 정도로 축구하는 아이는 정말 부모가 한 분은 돈 벌고 한 분은 아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매일 가르치면서 하는 그 하나에 성공했고요. 어 골프 골프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엄마가 "그럼 골프라도 해 볼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얘도 정말 바빴어요. 뭐 미국으로 저기 우리나라도 갔었어요. 뭐 괌도 가고 따뜻한 나라는 다 가더라고요, 골프하는 애들은. 그래서 엄마는 맨날 바쁘고 아빠는 인제 사업해서 돈 되고 시간도 같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저는 선수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혹시 그 아이 이름 나오나 골프 대회하면 이렇게 보고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2년 전인가 밴쿠버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래서 "어머 너 골프 선수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지금 여기서 칼리지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미 한번 다 해 보고 운동도 다 해 보고 또 어느 유니버시티도 가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유니버시티 현지 아이들도 못 견딘다고. 공부에 미쳐야 된다고. 악발이 같아야 돼요, 악발이 정말. 그래서 얘도 다시 '아 안 되겠다.' 해 갖고 현실적인 눈을 뜨고 칼리지에 가서 지금 다시 공부한답니다. 첫 번째 예 들었던 30대 그분도 다시 칼리지에 들어가서 기술직으로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정말 여기 올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것과 시간과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인제 이 현지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인제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딸 친구인데. 근데 그 아이는 정말 무섭게 엄마가 매일 5 시간을 연습시켰어요. 안 하면 아예 뭐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엄마는 얘를 데리고 멀리까지는 못 갔어요. 토론토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가야지 아이가 성공합니다. 근데 거기 대회를 참가 안 하면 왜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 쪽으로 거의 그렇게 가는 경우가 예체능으로 크게 뭐 이렇게 성공한다는 건 힘들고요. 이렇게 선생님 정도 이렇게 좀 코치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 아이들을 얘기할게요. 저 아들이 끼가 좀 있어요. 피아노를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치는 걸 보고 얘가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신동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피아노를 가르치래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그 학원에 한국에는 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워킹맘이잖아요. 신경 하나도 못 써요.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그게 낙인 거야 아이가. 그래서 잘하길래 여기 캐나다 와서도 피아노를 조금 사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공할래?" 그러니까 한대요. "5 시간 연습할래?" 그러니까 한대요. 그거 믿고 사 줬어요. 처음에 한 달은 한 2 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줄더니요. 여름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축구하러 다녀야지, 농구하러 다녀야지, 뭐 수영하러 다녀야지 정말 여기애들 바빠요. 여름 되면 캠프도 가야지. 그게 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공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망치 들고요. "피아노 푸신다." 이래도 안 할 거니 소용없어요. 저도 또 그렇게 독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 독해야 되더라고요. 부모가 그 정도로 독해야 돼요. 아이가 이뻐서 오고 내 새끼 그래서 그냥 끼고 그냥 뽁쪽 빨고만 있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잖아요. 걔는 공주요 왕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건 절대로 안 한다 그러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쉽게 말해서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럴까 봐서 아예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해 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렇게 너를 미국으로 어디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보조할 힘도 여유도 없으니 못하겠다." 저는 딱 그랬어요 저도 인제. 얘가 그 운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운동에 막 미쳐 있었어요. 축구 선수도 안 됐다. 뭐 농구 선수도 안 됐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인제 재밌으니까. 왜 재밌을 때 한참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성격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힘든 겁이 오면은 포기하는 애야. 그래서 애진에게 말하지 말고 "나는 여기까지만 너를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가 밥버릇 잘 먹고 네가 알아서 해라." 딱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지도 편하고. 안 되는 거 좋아한다고 그 청소년 때 내가 보니까 운동은 또 끼질이 없어. 차라리 얘가 피아노를 하면 더 낫겠는데 왜냐면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제가 막 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틀려요 이게 끼가 있는 애들은. 근데 끼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가 노력을 안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독하든가 아이도 독하고 경제력도 여유되고 그래야지 예체능으로 가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체능 하다가 포기한 아이들 여기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월로 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 이 현실을 참고하시고 물론 혼자니까 나름대로 배의 시간과 배의 노력과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어떤 현실적으로 끝까지 이걸 직업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좀 더 많은 그 서치도 보시고 와서 이제 5월 하실 때 1년 동안 돌아보셔요. 그리고 여기 그 연극도 많이 가 보시고 뮤지컬도 가 보시고 큰 홀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하지 한국처럼 그 대학로에 그 조그만 그 연극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인제 쪼끔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처음에는 관심 있어 갖고 막 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고 제가 동생 같아서 조언을 드린다면 현실적인 눈을 먼저 뜨고 정말 캐나다에 살고 싶으면 여기서 먼저 정착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취직하고 컬리지 나와서 외국인하고 어울리다 보면 한 4-5 년 한 5-6년 되면은 영어 잘할 거예요. 영어 잘하고 이제 공부도 그동안 하고 그러면은 인제 자신감이 붙고 그랬을 때 그 취미로 파트타임으로라든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게 행복인데 사실은 너무 내가 집착을 하고 아닌 것에 너무 매달리고 이러면은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져서 내가 외롭고 힘들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아닌 거는 내가 좀 미뤄도 되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재밌게 행복하게 내 마음에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고 즐겁게 행복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일 주시고 지금 메일 주신 분들 제가 항상 메일은 봅니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답장을 못 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정보되는 건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요. 간단한 건 제가 답글로 하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꼭 같이 함께 성장하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